이번 시간에는 초6 문법 중에서 음운 변동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교재에서는 교체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운 변동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설명을 좀 하고 교체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음운 변동이란 뭐냐면 음운이라는 것은 말의 소리입니다. 말의 소리. 말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말소리를 말하는데 이 음운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습니다. 음운이란 뭘 말하는 거냐면 말의 소리를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 말소리라는 것은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소리는 뭘 말한다고요? 말의 뜻. 그러면 우리 말은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소리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우리 이제 글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소리 나는 대로 글로 모두 표현하면 이게 이제 음운 한글 맞춤법의 원칙이긴 한데 소리대로만 표현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원래는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이지만 그대로만 적으면 우리가 뜻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소리와 표기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냐? 이 소리는 발음이에요. 발음. 소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칙에 대해서 다룬 게 음운 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라고 쓰고 소리라고 읽죠. 그럼 얘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구름 이런 것도 구름이라고 읽으니까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볼까요? 우리가 샛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샛별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사실 발음은 이렇게 돼요. 샛별. 그 다음에 익히다도 마찬가지로 익히다라고 썼지만 실제 발음은 익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규칙을 다루는 게 즉 소리와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다루는 게 음운 변동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기와 달라지는 음운, 즉 소리를 공부하는 게 음운 변동입니다. 근데 이러한 음운 변동은 4가지의 범주가 있어요. 첫째는 교체, 둘째는 탈락, 셋째는 첨가, 네 번째는 축약인데 여기서 음운은 3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음운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한의 단위인데 여기서 음운의 종류가 3가지요. 음운의 종류가 3가지인데 첫째는 자음이고요. 둘째는 모음이고요. 세 번째는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요 3가지를 다루는 게 표기와 달라지는 소리 중에서도 자음 어떻게 달라지니, 모음 어떻게 달라지니,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어떻게 달라지니를 배우는 게 음운 변동인데 그 음운 변동의 범주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인데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소리의 길이는 또 다른 항목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배우도록 합니다. 그럼 교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의 뜻을 생각해 볼 때 교체라는 것은 1대1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 B라는 음운이 있다면 이 A가 C, D로 바뀌어서 A는 C로 B는 D로 이런 현상을 다루는 게 교체고요. 탈락이라는 것은 A, B, C라는 음운이 있는데 실제 발음에서는 A, B, C로 발음하지 않고 A, B만 발음해. 그러면 뭐가 사라진 거죠? 이 C가 없어진 거예요. 있는 것이 사라진 걸 탈락이라고 하고요. 첨가라는 것은 원래 음운이 A, B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A, C, B로 발음이 됐어요. 그러면 없던 음은 C가 첨가된 거죠. 이런 걸 다루는 게 첨가고요. 축약이라는 것은 원래 A, B, C라는 음운이 있었는데 A, D로 발음이 됐어요. 그러면 이 B, C가요. D로 뭐예요? 축약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A, B, C가 AB로 바뀐 건 탈락이고 A, B가 A, C, B로 바뀐 건 첨가고 교체는 A, B가 C, D로 완전히 다른 걸로 뭐죠?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축약 같은 경우는 B, C라는 음은 두 개가 D라는 음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죠. 즉, 두 개가 하나의 완전히 다른 음은 두 개가 하나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은 축약인 거고요. 교체 같은 경우는 A, B가 C, D 개수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바뀐 거예요. 자, 탈락은 원래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진 거고 첨가는 원래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긴 거. 그러니까 교체와 축약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교체는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는 거고요. 자, 축약은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두 개가 하나로 줄었다라는 것 생각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세 개인데 두 개를 줄였으니까 하나가 줄었어. 그 다음에 첨가는 하나가 늘었어.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은 다시 또 하위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위 항목은 교체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가장 커요. 할 게 많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음운의 동화가 있고요. 세 번째로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공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동화, 된소리 대기는 모두 교체의 하위 항목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볼 거예요.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냐?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글자 하나를 말해요. 그래서 얘도 글자 하나, 얘도 글자 하나, 얘도 글자 하나죠. 이런 글자 하나는 발음할 때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하냐면 음절의 끝소리는 7개의 음운만 발음한다. 7개로 제한한다. 그럼 그 7개는 뭐냐면 가, 느, 다, 란, 물, 방, 울로만 발음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에 대해서 봅시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가느다란 물방울인데요. 자, 얘네들은 다 소리에 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짝이 있냐면 자, 소리 세기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음운 책에서 배웠죠?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 소리가 있고 된 소리가 있고 거센 소리가 있다고 배웠죠. 예사 소리는 발음할 때 이 성대를 긴장하지 않고 예사로 내는 소리, 된 소리는 성대를 긴장하며 내는 소리라고 했고요. 거센 소리는 발음할 때 거세게 터트리며 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의 세기에 따른 기준은 어떤 소리에만 있었습니까? 안 울림 소리에만 있었습니다.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는 성대를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로 이렇게 종류가 있었죠. 바다, 사자, 가. 그러면 울림 소리는 뭐가 있었어요? 성대를 울리면서 나는 소리,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응이 있었고 유음인 리을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제한은 가느다란 물방울인데 자, 미음, 이응, 니은, 은 다 뭐예요? 리을까지 해서 유성음이죠. 이 유성음은 그대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안울림 소리죠. 안울림 소리 뭐가 남았죠? 여기 기역, 디귿, 비읍이 남았어요. 이 안울림 예사 소리는 소리의 세계에 따라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받침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쌍기역이죠. 쌍기역에 짝이 뭐가 있었어요? 얘는 된소리잖아요. 된소리의 짝, 예사소리, 기역이 있었죠. 된소리 쌍기역, 거센소리 키읔이에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줘요? 기역. 소리의 세계에 따른 구분인 기역으로 바꿔줘서 얘를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박이라고요. 그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밭이라는 이 음절이 있다면 얘를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밭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티읕은 뭐의 짝이죠? 디귿의 짝이잖아요. 디귿, 쌍디귿, 티읕. 소리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니까 이 거센소리는 뭐야? 예사소리, 디귿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에는 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비읍으로 바꿔서 발음해야 되죠. 이 피읍의 짝이 뭐예요? 바로 비읍이기 때문이죠. 비읍, 쌍비읍, 피읍.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짝을 이루면 되는데요. 여기에 짝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옷과 쌍시옷, 히읗, 지읒, 쌍지읒, 치읒. 얘네는 여기 바다, 사자, 가 중에서 시옷과 지읒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시옷, 지읒이 없잖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가느다란 물방울이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무엇으로 옮겨서 발음해 주면 되냐면 디귿으로 옮겨서 발음해 주면 됩니다. 얘네는 다 뭐야? 디귿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자, 지읒이잖아요. 빛이라면 뭘로 발음한다고요? 디귿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시옷 받침의 빛도 디귿으로 이렇게. 히읗 받침도 디귿으로 바꿔서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개괄이 가장 중요한데 음운 변동은 뭘 다룬다? 표기와 달라지는 소리의 현상을 다룬다. 그래서 우리말은 소리 글자인데 소리대로만 표기하면 우리가 말뜻을 책을 읽을 때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원래 형태소를 밝혀 적음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원래 형태소란 소리와 표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음운변동이라고 하는데 음운변동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차례로 배울 건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체를 배운다. 교체는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동화, 된소리 대기 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 끝, 즉 하나의 글자에서 끝 받침 발음을 발음할 때는 7개로만 발음한다. 가느다란 물방울이다. 그것의 규칙은 뭐냐면 노란 양말 유성음은 그대로 발음하고 그, 드, 부 안울림 예사소리는 안울림 된소리 거센소리를 자신의 짝과 맞춰주면 되고 나머지 남는 시옷 쌍시옷 히읗 지읒 지읒 쌍지읒 치읒은 디귿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라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기를 해두시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제 전체 규칙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음은 노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번 예. 자, 밭이다, 논밭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똑같은 음절이 밭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밭. 아까 보았다시피 티읕이니까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논, 밭이라고 발음해 주는 게 맞아요. 이 되가로 표시는 발음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밭이다라고 변동한 다음에 밭이다라고 최종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음운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음운의 환경이란 자음과 모음, 형태소의 종류를 말합니다. 자음과 모음은 자 티읕이 자음이고 그 다음 오는 음절이 모음이네 라고 하는 자음과 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음운이 즉 발음이 달라진 경우고요. 형태소의 종류는 뭐냐면 원래 형태소란 뭐냐면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형태소는 뜻을 구별하는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형태소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밭이다라는 단어와 논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형식 형태소, 또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립 형태소, 띄어쓰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요. 자, 밭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논과 밭 할 때 그 밭. 그 다음에 논밭 할 때 이 논밭도 다 실질이죠. 그리고 형식은 뭐냐면 실질적인 뜻은 없으면서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 이단은 형식 형태소예요. 문법적인 뜻만 합니다. 이단은 조사거든요. 조사로서 문법적인 뜻만 가지고 있으므로 얘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논밭은 다 실질이죠. 그 다음에 이게 형태소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고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의미가 없으면 형식. 두 번째는 자립은 뭐냐면 띄어쓰기를 할 수 있으면 자립, 할 수 없으면 의존인데요. 논밭은 띄어쓰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단어에서는 그죠? 띄어쓰기를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이 논이 달리 쓰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은 밭 이라고도 할 수 있죠. 논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논을 갈다 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 논은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라는 것은 띄어쓰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소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의 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조사는 뭐냐면 우리가 품사 기준에서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 것을 조사라고 하고요. 어미는 뭐냐면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은 뭐냐면 활용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활용하는데 형태가 조금씩 변하면서 활용해요. 예를 들면 뭐 밝다, 밝으니, 밝아서 뭐 이렇게 활용하죠. 이럴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가,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어가는 실질 형태소이고요. 어미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접사는 뭐냐면 어근의 앞과 뒤에 붙어서 또 다른 약간의 의미를 덧붙이는 것을 접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맨 주먹 할 때 이 주먹은 어근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고
앞뒤서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맨이라는 것은 이 주먹이라는 어근에 붙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뜻을 더해줘요. 이런 것을 접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음이 접사 이런 것이고요. 동사, 형용사의 어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 박따라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박은 어간이죠. 어간이면서 어근이에요. 단어의 뿌리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또 어근과 어간을 구분하냐면 어근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어근 뒤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접사고요.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어미예요. 그래서 어간은 작은 접사고 어간의 짝은 어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도 품사에서 아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처음 다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로 여기 의문 변동에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놓인 환경에 따라 달라요. 그 환경은 자음이 왔냐, 모음이 왔냐, 형태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밭이다와 논밭은 지금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 예이고요. 그러면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예는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밭을이 왔을 때랑 이만 왔을 때는 발음이 다른데 이것은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예입니다. 그래서 얘는 밭을이라고 발음하고요. 얘는 밭이라고 발음합니다. 왜냐하면 이 을이라는 것이 조사, 어미, 접사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그대로 연음, 이어서 발음하면 되고 예, 하나로 끝났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음절의 끝에 오는 자음은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로 발음된다. 맞고요. 겹받침은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외에 다른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겹받침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겹받침은 뭐냐면 이거예요. 받침인데 리을 기억하고 자음이 두 종류가 나왔죠. 이것을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쌍기역이죠. 이런 것을 쌍받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받침이죠. 얘는 헛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겹받침을 이룬 두 개의 자음 외에 다른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지 봅시다. 겹받침, 박다가 나왔으면 얘는 뭐라고 발음하냐? 박다라고 발음하고요. 만약에 박 뒤에다 밝아서라고 이런 단어가 있다면 얘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밝아서라고 해서 뒤에 있는 자음은 이어서 발음하고 앞에 있는 자음은 그대로 앞자음에 발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 개의 자음 외에 다른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지 않아요. 박다일 때는 뒤에 있는 자음으로, 밝아서일 때는 앞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음절의 끝에서 일상과 같이 발음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가, 느, 다, 란, 물, 방, 울로만 음절의 끝은 발음한다. 자, 노, 란, 양, 말은 그대로 발음하고 나머지 얘네들은 기억은 쌍기역과 키읔을 기역으로 바꿔 발음한다. 디귿도 쌍디귿과 티읕을 바꿔 발음한다. 비읍도 쌍비읍과 피읍을 발음한다. 바꿔서. 근데 여기서 남는 게 있다. 그것이 시옷, 쌍시옷, 히읗, 지읒, 쌍지읒, 치읒은 뭘로 바꿔 발음한다? 디귿으로 바꿔 발음한다. 요거 적용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밑줄 친 음절의 끝소리가 같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죠? 기역. 그러면 얘는 뭘로 발음돼요? 시옷이니까 디귿. 얘는 쌍기역이니까 기역.
옆집 피읍이니까 비읍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는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4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번 풀어볼까요? 빛과 빛 모두 빛으로 발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맞죠? 지읒, 치읓은 디귿으로 발음하는가? 맞는 말. 가느다란 물방울은 음절의 끝에서 제 소리값대로 발음한다. 맞죠? 만약에 기역으로 이렇게 끝나는 의문이 있다면 이렇게 발음해요. 디귿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죠? 노란 양말은 당연하고요. 그럼 맞는 말이 될 거고요. 3번.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요. 아까 밝아서라고 했죠. 그러면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 아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음운 체계에서 배웠죠. 자, 자음은 뭐요?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로 그게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가타파 빠따 사차카 피카츄 털 얘가 자음 19개고요. 모음은 발음할 때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로 키위를 4개 주었소.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이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라는 것은 뭐냐면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왜? 얘가 모음이잖아요. 그럼 여기 초성에 첫 소리에 이응이 있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얘 자음으로 쳐주지 않아요. 초성의 이응은 자음으로 쳐주지 않는다. 즉 자음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초성에 있는 이응을 자음으로 쳐주지 않고 의문의 가치로 보지 않냐면 그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언어, 표기라는 것은 혹은 말소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훈민정음 이런 한글이 언제 처음 반포되었죠? 1446년 세종대왕께서 창조해서 그죠? 창제해서 반포를 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썼냐면 모든 글자를 소리대로만 표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라의 말싸미 할 때 이렇게 표기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표기로 바꾸면 나라의 말씀이라고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뭘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 말쌈 플러스 2예요. 그런데 소리대로 읽으면 말싸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리을이 빠졌네요. 말싸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초성의 모음으로 초성의 조사, 어미, 접사의 경우에는요. 초성의 이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초성에 있는 이응은 오늘날까지 응가가 없다라고 즉 자음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았듯이 밭을이라고 썼어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밭을이라고 발음해요. 그럼 얘가 밭논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밭논 한 다음에 반논이라고 발음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요. 여기 이제 또 비음화, 유음화를 배운 다음에 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거 빼고 만약에
한 글자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했죠? 아까 이렇게 발음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미와 결합할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자음은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음은 교체 맞죠? 음은 교체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5번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되므로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예로 든 거 중에서 밝아서를 다시 한번 보면요. 밝아서 경우에는 이렇게 했죠. 밝아서라고 썼는데 어떻게 발음했어요? 밝아서라고 발음했어요. 그러면 얘가 리을로 그대로 발음된 것은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리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 있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고 앞에 이렇게 겹받침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일단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탈락해요. 앞에 있는 음을 탈락하고 여기서는요. 탈락시켜서 이렇게 다 라고 한 다음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피읍을 뭘로 바꿔줘요? 비읍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 그 다음에 이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해요. 그래서 최종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 하나로 발음되므로 이외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틀려요. 발음할 수 없어요. 무조건 모든 음절은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만 발음해야 합니다. 피읍으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5번을 보니까요. 단어의 발음 이거는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요. 그럼 얘는 한번 해볼까요? 자, 경읽기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이응이 들어가므로 그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거고요. 집시는 일치하지 않죠. 얘를 피읍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비읍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인데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와서 최종은 집신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맞들면은 지읒이니까 디귿으로 바꿔줘요. 맞들면. 그런데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와서 맞들면 뒤에 있는 소리를 된소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옷, 시옷이니까 디귿으로. 그 다음에 팥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네요. 그 다음 8번. 7번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을 보니까요. 요거 같이 풀어봅시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했는데요. 낫은 모두 다 뭘로 발음이 돼요?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다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자, 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 학생이 물으니까 선생님 모두 낫이라고 발음해요. 모두 낫으로 발음한다고요? 표기는 각각 다른데 왜 발음이 같은 건가요? 왜냐하면 음절의 끝소리는 7개 가느다란 물방울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풀어보니까요. 다음 부분을 올바르게 발음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요. 팥죽 뭐라고 발음해요? 돗자리 깎아. 자, 돗자리는 시옷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꿔준 다음에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팥죽을 그러면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티읕을 디귿으로 얘가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그대로 이어서 그 다음에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으므로 팥죽을 이렇게 발음해야 맞고요. 깎아는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죠.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그대로 이어 적으면 되고요. 이어서 발음하면 되고요. 부엌에서는 에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그대로 연음해서 부엌에서 유출도 이 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그대로 연음 이어서 발음하므로 유출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